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전라북도라는 배의 선장,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바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후보 두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선 방식은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도민 안심번호 투표가 반반씩 합산되는데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 그 마지막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커먼라디오가 지금부터 결선에 오른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이 두 후보는 그동안 우리 전북 CBS가 주관했던 지난주 토론회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왔는데요. 오늘 두 후보에게 그동안 여러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왜 상대 후보가 아니고 나여야 하는가, 그 마지막 호소를 딱 10분씩만 들어봅니다. 오늘 인터뷰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10분씩 드릴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먼저 김관영 후보부터 만나봅니다. 김관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마지막 결선에 오르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꼭 이기고 싶죠. 네. 제가 출마한 지 한 달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불과 34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기에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 반드시 살려라, 정치 바꿔라 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면요?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개인 소득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려면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실물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또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중앙행정부처와 협의하고 중앙정치권과 협력해서 이거를 우리의 과제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일찍이 공인회계사를 합격해서 실물 경제를 배웠고 또 공직 행정고시 합격해서 30여 년간 근무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네. 또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야를 아우르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들을 제가 온전히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서 제가 된다면 특히 작년 12월에 입당한 제가 전북도지사가 됐을 때 민주당이 진정으로 통합의 역사 또 혁신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꼭 뽑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권리당원들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과 정치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고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려면 김관영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토론회에서 시간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가장 아쉬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토론을 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그런 토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네.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진솔한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지방 소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결혼을 기피하고 우리 이 고장을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이 고장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을 것인가, 또 애를 낳은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도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면 타당 후보와 토론회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저의 비전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네. 지방 소멸과 또 하나는요. 네. 또 하나는 이 전라북도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이 문제들입니다. 새만금이 그동안은 공항이라든가 철도, 항만, 도로, 소위 SOC가 기반시설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네. 이제는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보람 중에 하나가 새만금에 기업 유치를 하는데 참 기업 유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기업 유치할까 하다가 장기 임대용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원래 평당 50만 원씩 분양하게 되어 있는 산업용지를 1년에 평당 5천 원만 쓰고 100년을 쓰도록 한 조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아주 값싼 임대료 때문에 기업들이 몰려들고, 처음에는 제가 10만 평 조성하려다가 이게 수요가 많아서 60만 평까지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서 장기 임대용지를 적극 더 확장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관광단지로 개발되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는 곳도 이제는 빨리빨리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관광 자본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랜드를 유치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도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가 유치되어서 공항과 함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새만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이렇게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시고 싶으셨는데 토론회에서 이런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김관영 후보님은 지방 소멸의 문제를, 그리고 청년들의 이탈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으셨고, 또 새만금 문제 중에 장기 임대 용지를 적극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 자본 유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네. 좀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네. 저는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새만금 하면 일부 분들은 그냥 그만 좀 우려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질린다. 네. 질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새만금이 현재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4년, 8년 이내에 어느 정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제시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도지사가 돼서 일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아쉬운 부분 잘 들었습니다. 또 김윤덕 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지난 24일 1차 경선에서 김윤덕 의원이 탈락한 이후에 전주 갑시 도의원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 지원하겠다 공식 선언을 한 바 있는데 25일에 김관영 후보님이 김윤덕 후보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정책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윤덕 후보님과 함께 변화하는 전북, 새로운 전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쓴 문자 메시지를 좀 다수의 도민들에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김윤덕 의원과 정책 연대 협의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김윤덕 의원님이 지난번 1차 경선 때 제가 1위를 하고 있고 2, 3위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호영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위와 3위 간에는 둘이 연대하지 않으면
1등 누구든지 1등 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두 분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2등을 하더라도 3등 가는 분이 2등을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서로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선거 과정에서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3등 간 분이 2등을 도우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조직 내지는 3등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그 후보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다 2위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김윤덕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랬던 사람들이고요. 네. 오히려 안호영 후보보다는 김관영 후보가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김윤덕 그러다 보니 의원님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의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문자 네. 메시지를 보내신 거다라고 좀 정리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윤덕 의원님을 지지하시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금 또 선거운동을 하고 계셔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고마움을 담아서 또 김윤덕 의원님이 실제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는 또 채택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뭐 물론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안호영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도 또 좋은 공약은 제가 채택할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지사 민주당 결선에 오른 김관영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함께 결선에 오른 안호영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호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결선에 오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오늘 이렇게 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도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 결선 문턱에서 김윤덕 의원님께서 아쉽게 뜻을 접으셨는데요. 네. 그리고도 이제 저에게 우리 김윤덕 의원님을 지지해 주신 그런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윤덕 의원은 저와 우리 민주당의 정통 진영의 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점이 많이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선 진출자가 발표된 후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시고 또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셨어요. 네. 그것은 우리 현역 민주당을 지켜온 현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당을 오락가락했던 이런 철새 정치, 이런 구태 정치와는 좀 다른 그런 그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뜻을 같이 했고요. 네. 또 경선 결과에서도 뭐 저나 또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뭐 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당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 의기투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통 민주 진영이 결집하고 또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윤덕 의원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김윤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4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 전주 갑시 도의원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을 지원하기로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안호영 후보님도 그날 오전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김윤덕 예비후보의 훌륭한 공약과 정책을 잘 받아서 전북도민을 위한 귀한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정통 민주당 의 결집을 보여주겠다. 근데 김관영 후보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그런 김윤덕 의원 사람들 중에 김윤덕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김윤덕 의원 지지층과 정책 연대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덕 의원과 저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또 그 민주당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우리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이룬 거고요. 네. 김민덕 의원님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침소붕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선 순위는 실제로 공개된 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10% 이상으로 우리 또 김관영 후보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떠돌아요. 네. 김관영 후보는 이제 1위다 자기가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선 순위는 공개된 바가 일단 없다는 거. 그리고 네,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당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경선 순위는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결선에서 김관영 후보가 아닌 안호영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장 어렵던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2명밖에 당선되지 않을 때 네. 제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을 지켰고 또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도당위원장으로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내면서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특히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들이 진척이 되고 또 장기 임대 용지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통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다. 이것은 제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에서 20대, 21대 지금 연속으로 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 5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정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나라나 우리 전라북도의 위기를 해결할 비전을 잘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국회 정치를 하기 전에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항상 우리 도민들과 또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민들과 함께 또 도민들의 뜻에 맞는 이런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정통성 그리고 국정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소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시간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 여기서 자유롭게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자치도 공약을 했는데요. 네. 이 공약의 의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 의원, 한병도, 신영대, 이원택 의원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 소멸 위기가 아주 심각하고 14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역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가 낙후돼 있고 또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산업과 일자리 문제, 기업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김관영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도내 기업들도 잘 성장해야 되고 또 외부의 대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릎 꿇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값싼 그런 부지를 공급해주고 또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고 교통 물류 인프라를 잘 갖춰줘야 기업들이 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달나라를 가려면 로켓가 있어야 달나라를 가지요. 네. 근데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로켓은 바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예요. 그게 네. 있어야 이런 광역시급의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주고 네. 자유무역지구를 지정을 해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런 교통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전북 전철시대 제가 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전북 전철시대 전철을 놓고 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 교통망을 만들고 세종에서부터 익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교통망을 잘 만들어줘야 교통망이 잘 만들어야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 새만금에다가 이런 대기업들이 와서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안 만들어주고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 새만금 특별자치도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핵심 안호영표 핵심 공약일 텐데요. 이 새만금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통해서 행정자치 그리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번 결선 투표에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고 투표하시라는 당부 말씀 해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결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활력을 잡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안호영을 뽑아주시면 제가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키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안호영 후보였습니다. 안호영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호영 후보까지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결선에 오른 김관영, 안호영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번 주 전라북도 소식, 전라북도 박민홍 미디어 홍보팀장과 살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만나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서 어제부터는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죠? 네, 드디어 이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네, 헬스장이나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이런 실내 스포츠 관람장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과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도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음식 섭취하실 때 대화나 이동하는 거 가급적 좀 자제하시면 더 좋고요. 특히 철저하게 환기 시간 지켜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3차 백신 접종 후에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어르신들 4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2급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7일간의 격리와 재택 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시는 부모님 등 접촉 면회할 수 있습니다. 네. 7일간 격리와 재택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투입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요? 네, 내년 1월에 그러니까 거의 5년여 만에 재가동 예정이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번에 전문 인력 600명 양성합니다. 다음 달 5월에 모집을 해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고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 대략 5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일시에 문을 닫게 되면서 네. 그동안의 전문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났기 때문에 현재 군산 지역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600명, 내년에도 한 50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고용보조금이나 기숙사 정상 운영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동 추세인 내년에 연간 10만 톤 규모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을 제작을 해서 이거 제작이 되면은 울산조선소 등으로 옮겨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앞으로 향후에는 LNG와 LPG와 같은 이런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 세계적인 반려동물 회사가 우리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증설 투자를 하는 건데요. 아, 네. 네, 말씀하신 세계적인 반려동물 회사 로얄 캐닌 코리아죠. 현재 김제 공장을 그 현재보다 생산 라인을 2배 정도 확대하기로 하고 투자 규모만 해도 대략 2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네. 네, 이 제품의 주 원료로 쓰이고 있는 쌀과 가금류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국가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5천만 달러 수출탑,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난임 부부 시술비를 도에서 확대 지원한다고요? 최근에 결혼 늦게 하는 분들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초산 연령이 늦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난임 부부가 또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라북도가 최대 110만 원까지 이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관할 시군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올해 임야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다행히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다행입니다만 산불 화재나 들불 화재 이 통계를 보니까 거의 배 이상 늘었고요. 네. 대부분의 이 화재 원인이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 담배꽁초 등 이런 부주의가 원인이거든요. 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가시게 되면 불시 취급에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홍보기획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커먼 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커먼!